네, 오늘은 GLSL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라는 거는 GPU 상에서 동작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점별로 혹은 픽셀별로 병렬적으로 수행돼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GPU의 구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아주 간단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코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로 현대 그래픽스 하드웨어가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연산을, 그러니까는 정점별로 혹은 픽셀별로 여러 개의 정점과 여러 개의 픽셀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래픽스 하드웨어가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는 조그만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GLSL이라는 것은 오픈GL에서 쉐이더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C 기반의 언어예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겼어요. 뭐 이를테면은 C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 상수, 그리고 함수의 개념, 그런 정도, 그리고 스트럭처 같은 것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양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벡터랑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타입으로 제공돼서 좀 더 편안하게 그 그래픽스 관련한 코드들을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대표적인 쉐이더 랭귀지들은 뭐 HLSL, 메탈, CG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HLS는 다이렉트 X용 쉐이더 랭귀지고요. 그리고 메탈은 메탈 쉐이더 랭귀지죠. 메탈이라는 거는 맥OS에서 지원하는 그래픽스 로우 레벨 그래픽스 API고, 그리고 CG는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쉐이더 랭귀지인데, 옛날에는 많이 이용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 유니티 3D 같은 경우에는 CG 쉐이더 랭귀지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게 오픈GL이니까 오픈GL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GLSL의 모양새,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SL 코드의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은, 일단 샵으로 시작하는 거는 C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죠. 뭐 샵 인클루드 아니면 샵 디파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 GLSL에서도 샵으로 시작하는 거는 프리디파인 매크로예요. 그래서 매크로로 이렇게 버전명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오픈GL ES처럼 그 모바일 기기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오픈GL 코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거기 안에서는 뭐 프레시전 같은 것들을 이 샵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n, out, 유니폼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퀄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퀄리파이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한정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C나 C++에서 변수를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타입 이름을 적고, 뭐 인트나 아니면은 불이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나 숏, 롱, 뭐 플롯 그런 형태의 타입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선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코드를 보면은 뭐 앞에 뭐 컨스트 뭐 이런 것도 붙고, 혹은 스태틱 뭐 이런 것도 붙고 해가지고 이 변수가 어떤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그 제한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컨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값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스태틱이라고 쓰면은 이 값은 스태틱이야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기능 같은 것들을 제한하거나 기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n이랑 out을 쓰면은 이 쉐이더 랭귀지의, 이 쉐이더 프로그램의 인풋은 이놈이야, 아웃풋은 이놈이야, 이런 식으로 용도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과 out, 그리고 유니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게 될 퀄리파이어고요.
유니폼이 뭔지에 대해서는 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GLSL 쉐이더 프로그램은 무조건 void main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는 이 쉐이더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풋에 대한 처리를 하고 뭔가 그래픽스에 대한 그래픽스 관련한 것들의 기능을 수행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 아웃풋은 여기에 선언이 돼 있기도 하고 혹은 GLSL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볼 건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든 아니면 버텍스 쉐이더든 모양새는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GLSL에서 사용 가능한 타입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일단 기본 타입들 인트, 플롯, 더블, 유인트, 볼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들이죠. C 프로그래밍 할 때 물론 C에는 부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GLSL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트는 unsigned 인티저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쓰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벡터 타입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으로 쓰는 거는 100하고 x라고 적어놨는데 x에는 지금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2, 3, 4의 값을 쓸 수 있어요. 1은 어디 갔냐? 위에 있는 타입을 그냥 쓰면 되죠. 1 쓰면은 그거는 그냥 스칼라 값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102 하면은 차원이 2차원인 그런 벡터. 103 하면은 3차원인 벡터. 104 하면은 4차원 벡터.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앞에다가 이제 b를 붙이면은 부울 타입의 벡터, i를 붙이면은 인트형 벡터, u를 붙이면은 u인트형 벡터, 그리고 d를 붙이면은 더블형 벡터. 그리고 기본으로 쓰면은 일단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타입의 벡터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 타입도 있어요. 행렬 타입. 그래서 맷하고 역시 여기도 2, 3, 4를 적을 수 있고 맷2 하면은 플로팅 포인트 형 배열, 행렬. 그리고 b맷 하면은 부울형 행렬. 그리고 i맷 하면은 인트형 행렬, 유인트형 행렬, 더블형 행렬 이런 식으로 역시 타입별로 행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타입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놈이고요. 반드시 알아둬야 될 타입은 역시 이맷 234와 벡터 234. 얘네들만 써도 별 문제 없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를 만약에 만들면은 그 벡터 안에 x, y, z 안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오는 연산자 점하고 x, 점하고 y, 점 z, 점 w 이걸로 각각 첫 번째 차원의 값, 두 번째 차원의 값, 세 번째 차원의 값, 네 번째 차원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스위즐링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이 스위즐링이 뭐냐면은 얻어오고 싶은 인덱스 값을 연속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xyz, xyz 이렇게 쓰면은 4차원 벡터에서 xyz 혹은 3차원 벡터에서 xyz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벡터 3의 값으로 리턴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서 이 기능을 구현한 그 C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편리하게 쓰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조건 이렇게 XYZ 이런 순서대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쪽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어떤 벡터가 지금 2차원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2차원 벡터에 x 여기 이 4차원 벡터에다가 이 2차원 벡터의 xy 값을 첫 번째 차원에는 x값, 두 번째 차원에는 y값, 세 번째, 네 번째 차원에는 다시 x값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점 xyx x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x, y, x, x의 4차원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x, y, z에 있는 값
값을 x, y, z, w에서 z, y, w 값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점 z, y, 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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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뭐 y, x, z, y 어떤 식으로 쓰든 4개의 값까지 쓰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변수의 타입이 4차원까지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응용이 이제 충분하죠. 그리고 XYZ 뿐만이 아니라 RGBA 그리고 STPQ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벡터를 가지고 어떤 버텍스의 위치 값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색상 값도 저장을 하고 있었죠. RGBA 뭐 이런 색상 값을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색상 값을 뭐 이를테면 내가 BGR로 얻고 싶어. 그러면은 .bgr 네, RGB가 아니라 BGR 이런 식으로 쓰면은 RGB에 있었던 값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드들을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스위즐링 기능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벡터의 초기 값을 선언하는 방법도 보면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 2를 초기 값을 이렇게 2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벡터 2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벡터를 섞어서 사용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벡터 2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벡터 4를 만들 때는 실은 플로팅 포인트 값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 벡터 그리고 0, 0 이렇게 3개의 값만 썼죠. 그런데 이게 코드가 동작하는 이유는 이 벡트가 위에서 지금 2차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2차원 그리고 이거 3차원, 4차원 이런 형태가 되니까 x, y에는 0.5, 0.7이 들어가고 z, w에는 0, 0이 들어간 그런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벡터 3랑 그리고 플로팅 값 혹은 스칼라 벡터 2 스칼라 뭐 이런 식으로도 섞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안쪽에 들어간 값이 플로팅 포인트 값 4개여야지 된다. 만약에 내가 벡터 4를 초기화를 하고 싶다면 혹은 벡터 3를 초기화하고 싶다면은 벡터 3에는 초기 값이 플로팅 포인트 값이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플로팅 포인트 값 3개를 채우고 싶으면은 뭐 이를테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 그리고 벡터 2 아니면은 벡터 2 플로팅 포인트 값 혹은 벡터 4에서 따온 XYZ 뭐 이런 식으로 3차원만 맞춰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쉐이더는 전부 다 어떤 인풋을 받아가지고 아웃풋을 처리하는 게 목표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in, out이라는 한정자, 퀄리파이어라고 그랬죠. 퀄리파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쉐이더의 인풋은 뭐고 이 쉐이더의 아웃풋은 뭐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옛날에는 어떤 모양새였냐면은 그 어트리뷰트라는 한정자랑 베링이라는 한정자를 썼었는데 그게 이제 GLSL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in, out이라는 키워드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in, out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 쉐이더의 인풋이 어떤 거고 아웃풋은 어떤 건지를 기술을 하는데 예제를 한번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는 어떤 인풋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입력은 각 정점별로 설정된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입력을 받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삼각형, 사각형을 그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팅했었던 어트리뷰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버텍스의 포지션 값이 있었죠. 그리고 그 버텍스 포지션에다가 받아야 되는 그쪽에 이 레이아웃, 로케이션 하고 여기에다가 번호 0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코드 그러니까는 main.cpp나 아니면은 뭐 context.cpp 등등의 이제 그 C++ 소스 코드에서 enable vertex attribute array라는 뭐 함수와 그리고 vertex attribute pointer 이런 함수에서 설정을 뭐 0번 어트리뷰트는 플로팅 포인트 값이 3개고 그리고 그거는 노멀라이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옵셋과 스트라이드는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버텍스 레이아웃을 세팅하는 코드를 실습을 해봤었는데,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어트리뷰트 번호과 여기 레이아웃에 적혀 있는 로케이션 넘버랑 일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세팅했었던 버텍스 값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 GL 언더바 포지션이라는 정점의 위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버텍스 쉐이더는 컴파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정점의 출력 위치를 계산해 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 레스터라이제이션 단계, 그러니까는 버텍스들의 위치 값을 가지고 이거를 픽셀 값으로 변환하는 시점, 그게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스테이지라고 그랬죠. 버텍스 쉐이더의 출력 값을 프리미티브에 맞게 보관해서 픽셀별 값으로 변환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의 프리미티브는 이를테면 내가 삼각형을 그린다 라고 하면은 삼각형이 이제 프리미티브고, 라인이다 라고 하면은 라인이 프리미티브고,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인풋으로 때려 넣는 것들은 버텍스의 포지션이죠. 예, 앞에서 계산되어 있는 이 GL 포지션 값이 결국 최종적인 버텍스의 포지션이 돼요. 그러면은 그 포지션과 포지션 사이에 값들을 이제 픽셀로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채워 넣는 거는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픽셀 값으로 변환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픽셀 값들 하나하나가 다시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픽셀별로 할당된 버텍스 쉐이더의 출력 값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입력된다. 그래서 각 픽셀의 실제 색상 값을 여기서 아웃풋으로 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으로 지정된 값이 프레임 버퍼의 색상 값으로 저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긴 인풋 아웃풋을 설명하려고 만든 쉐이더 코드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실습에서 사용했었던 코드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인풋 아웃풋에 대한 설명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아웃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웃에다가 버텍스 컬러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코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텍스 컬러를 인풋으로 받고 있죠. 이게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의 코드인데, 여기에 값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네. 레스터라이제이션 스테이지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 값을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최종적인 아웃풋, 여기에 프래그 컬러라는 아웃으로 설정되어 있는 요게 이제 여기에 아웃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 버퍼에 기록이 될 최종적인 색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에서는 이 버텍스 쉐이더 쪽의 값을 이렇게 그냥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 넘어온 컬러를 그냥 프래그 컬러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끝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쉐이더를 이용을 할 때 두 개의 쉐이더, 그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두 개를 컴파일을 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컴파일된 쉐이더를 프로그램이라는 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태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링크를 시켰어요. 링크를 할 때 뭘 보냐? 이 아웃이랑 여기 in이랑 이 두 개의 변수 값이 똑같은지, 타입은 똑같은지, 이름이 똑같은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이 서로 다르다. 만약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버텍스 컬러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쪽엔 없다.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연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컴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아웃풋으로 썼던 버텍스 컬러라는 이 변수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도 이렇게 in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예, 이 GL 포지션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본으로 써준 요 값은
이쪽에서는 딱히 뭐 in으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GL flag pose 뭐 이런 프리디파인 된 변수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out이라고 이렇게 따로 지정해 놓은 요런 버텍스 쉐이더의 출력 값은 반드시 같이 이용하게 될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다가도 in 퀄리파이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링크 에러가 생긴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준비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습하고 있었던 오픈GL 언더바 이그젬플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이어가지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코드를 지금 앞에 있었던 코드랑 똑같이 한번 바꿔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심플 vs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래쪽에 있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 심플 fs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빨간색의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빨간색 사각형이 어두운 빨간색 사각형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붙여놨었던 심플 vs의 simple.vs 파일에서 이 버텍스 컬러의 값에다가 0.5, 0.5, 0.01 이렇게 어두운 빨간색 색상을 집어넣었죠. 여기 색상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0.5 하면은 RGB 값으로 치면은 128, 00, 255 이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 값이 이 심플 FS의 in으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 0.5, 0.0, 0.0, 1.0 이렇게 4개의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값을 이 프래그 컬러 우리의 최종적인 아웃풋 컬러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어두운 빨간색 사각형이 나온 거죠. 만약에 여기에 색상 값을 0.5, 0.5, 0.0, 1.0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리고 이제 컴파일 실행을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어두운 노란색의 사각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바꿔가지고 값이 잘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행을 끄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코드를 고치면은 이렇게 어두운 빨간색 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퀄리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이를테면은 정점별로 각각 그 정점의 위치, 정점의 색상 그리고 뭐 정점의 뭐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 정점별로 값들이 달리 돼야 되는 것들은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쉐이더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타이밍에 동일한 값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보죠. 내가 어떤 사각형의 색상을 그리고 싶은데 어떤 색상으로 입혀져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 싶은데 그 사각형의 색상을 우리 코드 쪽에서 뭐 이를테면 RGB 값을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그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코드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코드의 모양새로 따지면 어때요? 보면은 여기에 있는 쉐이더 코드를 직접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코드를 맨날 고치고 있다? 그거는 이제 활용성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깥쪽에 그러니까는 인풋을 집어넣는 이 방법, 레이아웃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쉽게 이 쉐이더에다가 값을 전달을 할 방법이 필요해요. 모든 쉐이더들이 공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쉐이더라고 하는 거는 그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 지금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병렬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쉐이더 프로그램들, 안쪽에 이제 GPU에서 돌고 있는 쉐이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하나의 값만 딱 전달하면은 모든 버텍스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아니면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모든 픽셀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전달할 방법,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이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그러니까는 다 균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유니폼. 그래서 그 균일하게 모든 그 스레드, 그러니까는 각각의 버텍스 혹은 각각의 그 픽셀별로 이렇게 처리될 때에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그 프로그램들마다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값, 네, 그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유니폼이라는 퀄리파이어를 붙여가지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바깥쪽에서 GL 유니폼 머시기 머시기 이런 함수를 통해 가지고 값을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쉐이더에 전달 가능한 글로벌 밸류예요. 그래서 모든 쉐이더 스레드, 그러니까는 그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 쉐이더의 실행 단위죠. 실행 단위별로 병렬로 수행되고 있을 건데 걔네들한테 동일한 값을 전달을 시킬 수 있고, 변수 선언 앞에다가 유니폼이라는 타입 퀄리파이어를 붙여가지고 선언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유니폼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코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이쪽의 코드는 네. 이전에 있었던 simple.vs랑 코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붙였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 유니폼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네.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쉐이더 코드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니폼 베리어블에다가 값을 입력하는 과정은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GL 유니폼 어쩌고 저쩌고 라는 함수에다가 인자를 집어넣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니폼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기 전에 GL get uniform loc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프로그램 오브젝트로부터 유니폼 핸들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 값에 그 프로그램이 바인딩 된 상태에서 GL 유니폼 어쩌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을 하는 식인데요. 코드로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init 컨텍스트 init 함수에서 프로그램 인스턴스가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니폼 값을 입력을 하는 그 과정을 추가를 해 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6, 7, 8번의 줄들이 그건데요. 이 부분을 카피를 해가지고 컨텍스트에 프로그램 초기화한 뒷부분에다가 코드를 붙이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context.cpp에 보면은 이 위쪽에 이 코드가 이제 버텍스 레이아웃과 버텍스 버퍼와 뭐 이런 것들을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게 쉐이더 로딩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이 쉐이더들을 어태치를 해가지고 링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고, 요 밑에다가 지금 그 코드 세 줄을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코드를 읽어 볼게요. get uniform location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인스턴스를 프로그램의 그 아이디를 여기에서 갖고 와가지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인자는 스트링을 집어넣었어요. 컬러라는 스트링을 집어넣었죠. 그게 뭐냐, simple.fs의 유니폼 베리어블의 이름입니다. 요거요. 요 컬러라는 이름의 그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갖고 와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정수값이 리턴이 돼요. 그래서 요 값에다가 이제 어떤 그 값들을 집어넣는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케이션을 쓰기 전에
프로그램 유즈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함수였죠. 그 프로그램 유즈라는 펑션을 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아래에서 gl uniform forF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여기에 장명을 방식을 좀 보면은 gl uniform 이렇게만 치면은 진짜 여러 개의 함수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 뒤에 붙어 있는 forF라는 거는 플로팅 포인트 값이 4개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3F 이러면은 이거는 플로팅 포인트 값이 3개라는 뜻이고 2F 이러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이 2개라는 뜻이고 1F 이러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이 1개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4FV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함수의 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로케이션 그리고 카운트 그리고 밸류 이런 식으로 여기 밸류는 포인터죠. 지금 플로팅 포인트 값의 포인터인데 이런 형태로 포인터 형태의 값을 집어 넣을 때는 뒤에 함수 이름 뒤에 v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GL에서는 이런 방식의 장명을 이용을 해요. 뒤에 부분에다가 4개의 플로팅 포인트 값 혹은 4개의 더블 값 뭐 이런 형태로 인자의 개수와 인자의 타입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를 보면은 forF라면은 플로팅 포인트 4개의 값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1101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록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간 값은 우리가 앞에 get uniform loca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정수값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이 컬러라는 변수가 있는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1101이라는 값을 넣어줘라 라는 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작성했었던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안에 들어있었던 유니폼 베리어블 요놈에 1101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노란색이 나오겠죠. 1101이 RGB 값이 1이고 1110이니까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성공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코드를 이제 값을 뭐 이를테면은 010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녹색 사각형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에서 안쪽에 쉐이더 코드를 거치지 않고 여기 안쪽에 여기 컬러 값에 원래 얼마가 있었는데 새로운 얼마 값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쉐이더 내부의 코드를 고치지 않고 바깥쪽에서 쉐이더 코드 바깥쪽 우리의 그 C++ 코드 쪽에서 어떤 임의의 공통된 값들 그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공통된 값들을 세팅하는 그런 기능 그런 게 이제 유니폼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니폼을 쓸 때는 정말 많아요. 이를테면 그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입력하는 때도 유니폼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텍스처를 입력을 할 때도 어떤 텍스처를 쓸지를 세팅할 때 GL 유니폼 펑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노란색 사각형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함수 안에서 유니폼 세팅을 해줄 거예요. 유니폼 세팅을 해줄 건데 거기에 지금 time이라는 변수에다가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는 계속 이 함수 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정적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값을 매 프레임마다 그 렌더라는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while문 안쪽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time이란 값을
0.016씩, 그러니까 60분의 1초씩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초 단위의 값이 될 건데, 그 값을 사인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부드럽게 변하는 값을 만들어서 그 t의 값을 가지고 어떤 색상 값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gl uniform 4라는 함수로 유니폼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컬러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어, 우리의 렌더링 코드 요 부분을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타임은 스태틱 베리어블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함수에서. 보통의 로컬 베리어블들은 함수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값들이 다 사라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남아서 0.016씩 계속 누적이 되겠죠. 이 렌더 함수를 어디서 호출한다고요?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고 있었죠. main.cpp에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었어요. while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겠죠. 누적이 된 값에 대해서 사인 함수를 거쳐 가지고 그 사인 함수의 값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 사이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0.5를 곱하면은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로 바뀌죠. 그리고 0.5를 더하면 이제 이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제곱한 값, 그 값에다가 2 곱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를 곱한 값,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한 값, 이런 식으로 RGB의 값을 세팅을 해주는 요 식은, 요 부분은 앞에서 봤었던 그 코드랑 똑같죠. GL get uniform location 해가지고 로케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로케이션에다가 컬러 값을 세팅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색상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실행을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색상 애니메이션의 기초예요.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어떤 색상을 바꾼다.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맛배기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여태까지 그 버텍스의 포지션 값 하나만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개의 값을 세팅하는 케이스를 볼 거예요. 하나의 버텍스가 가지는 정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포지션은 기본이고, 그리고 노멀 벡터, 그러니까 그 면의 수직된 방향의 벡터, 그리고 탄젠트 벡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노멀 맵이라나 뭐 그런 테크닉을 이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평면을 접하는 방향의 벡터인 거고, 그리고 컬러, 각각의 버텍스별로 컬러를 세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텍스처를 입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할 건데, 어쨌든 버텍스 하나가 가져야 되는 정보는 단순히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이 하나하나가 각각 버텍스 어트리뷰트가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코드에서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하나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set attribute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고, 그때 여기 첫 번째 인자가 뭐였었죠? 이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버텍스 어트리브 포인터 라는 함수에서 여기 첫 번째 어트리브 인덱스가 어트리뷰트의 인덱스예요. 그죠? 어트리뷰트의 인덱스인데 이거에 0번 값만 세팅해 가지고 쓰고 있었고, 그 0번이 바로 우리가
그 쉐이더 쪽에서 썼었던 로케이션 넘버랑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로케이션을 하나를 더 쓰면은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은 버텍스별로 다른 색상을 갖고 있는 사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0번에는 포지션을 넣고 어트리뷰트 1번에는 컬러 값을 세팅해서 그 컬러 값을 가진 그 4개의 꼭지점이 색상이 다 다른 그런 사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버텍스 정보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에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그 값 3개는 포지션, 두 번째 값 3개는 컬러, 그 다음에 또 포지션, 그리고 컬러, 포지션, 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놨죠.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꿔볼 거예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하고 context.cpp 쪽으로 가서 여기에 요거 대신에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항상 줄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깔끔한 코드의 기본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포지션, 컬러, 포지션, 컬러 이렇게 3개씩 번갈아 가면서 값을 써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버텍스 버퍼에다가 복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게 여기 create with data라는 함수에서 했었던 건데 다시 리마인딩을 시켜주면은 이 함수에서 무슨 함수를 콜을 했냐면은 init 함수를 호출을 했고 그 init 함수 안에서 gen 버퍼 그리고 bind 버퍼 그리고 버텍스 버퍼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이쪽에서 넘어온 보이드 포인트로 넘어온 데이터를 이 버퍼에다가 복사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버퍼에다가 복사를 해줄 건데 그 버퍼에다가 복사를 할 때 보니까는 지금 데이터의 사이즈가 플로팅 포인트 값 12개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좀 늘어났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원래는 하나의 점마다 플로팅 포인트 값 3개씩 해가지고 12개였는데 이제 24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값을 24 이렇게 고쳐야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복사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버텍스 레이아웃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요게 버텍스 레이아웃 인스턴스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을 카피를 해가지고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 둘 다 복사를 해가지고 자 코드에다가 이렇게 보고 요 줄을 주석 처리를 할게요. 그러고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한 줄이어도 되니까 한 줄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버텍스 어트리뷰트의 이 어트리뷰트 레이아웃 버텍스 레이아웃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요 버퍼가 어떤 모양새로 생겼는지를 기술해주는 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0번 어트리뷰트는 플로팅 포인트 값이 3개인데 그런데 이게 플로팅 포인트 값이고 값이 3개짜리인데 플로팅 포인트 값이고 노멀라이징 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어트리뷰트로 건너뛰려면은 얼만큼의 바이트 수를 건너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그 옵셋은 얼마인지 이거를 적어주는 건데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지금 0번째 어트리뷰트 그리고 3개 플로팅 포인트 그리고 false 이거는 앞에서 봤었고 여기 숫자가 달라졌어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값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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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총 12개의 값을 썼었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간의 그 사이에 바이트 수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얼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 3개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의 크기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점을 표현을 할 때 포지션이랑 컬러 값 두 개를 다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쓰다 보니까는 하나의 점의 길이가 크기가 늘어났어요. 플로팅 포인트 6개로. 그죠? 6개로. 그래서 6개라고 이렇게 적어 준 거고요. 처음 포지션의 그 옵셋, 그러니까는 첫 포인터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지는 것부터 이 0번째 어트리뷰트가 시작하냐 하면은 안 떨어져 있으니까는 여기에 0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어트리뷰트 인덱스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지금 옵셋에 사이즈 오브 플롯 곱하기 3 이렇게 적어 놨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컬러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컬러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은 여기죠.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로팅 포인트 값 3개만큼 건너뛰어야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되어 있는 컬러 값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의 사이즈 곱하기 3만큼 건너뛰어야 이 첫 번째 어트리뷰트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모양새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첫 번째 버텍스 값이 플로팅 포인트 6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 X, Y, Z, RGB 그러니까는 버텍스의 포지션, 버텍스의 컬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4개의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여기 네 번째 점은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네, 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게 여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옵셋이고 하나의 점과 다른 점 사이에 이 바이트 간격 그걸 스트라이드라고 불러요. 스트라이드와 옵셋 둘 다 이 그래픽스 오픈GL 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픽스 API 쪽에서 다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라이드는 이 간격이고 전체 버텍스와 버텍스가 떨어져 있는 간격을 의미하는 거고 옵셋은 그 어트리뷰트가 얼만큼을 일단 옵셋을 띄워가지고 시작하는 거냐 그거를 말하는 옵셋이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쉐이더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합니다. 레이아웃 1번을 추가를 했어요. 이 로케이션 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썼었던 이 버텍스 레이아웃 셋 어트리뷰트라는 함수로 세팅했었던 이 1번 어트리뷰트 1번 인덱스 요 놈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놈인 거죠.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A 컬러라는 그 인풋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인풋 베리어블을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길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웃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웃 베리어블로 버텍스 컬러라는 놈을 만들었는데 이 아웃 컬러는 지금 보면은 벡터 4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벡터 4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A 컬러, 1로 벡터 4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값이 이제 세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고쳐 봅시다. 고치는 게 아니라 vertex shader.vs라는 파일로 새로 만들게요. 한번 해봅시다. 코드에 쉐이더에다가 새 파일을 넣어서 vertex color.vs라는 파일로 만들고 갖다 붙여놨습니다.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vertex color.fs 얘와 쌍이 될 앞에 봤었던 버텍스 쉐이더랑 쌍이 될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를 일단 긁어서 역시 새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vertex color.fs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짓은 뭐냐? 앞에서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위쪽에 버텍스 컬러, 버텍스 컬러라는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 이 아웃 버텍스 컬러와 컬러에다가 인풋으로 받았었던 우리가 어트리뷰트 어레이로 세팅을 했었던 컬러를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으로 들어오겠죠. 네. 여기에 버텍스 컬러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in에 붙어 있는 변수 이름이랑 out에 붙어 있는 변수 이름이랑 똑같은 거를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이쪽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값을 이 out 베리어블에다가 그대로 다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out 베리어블에다 그대로 세팅을 하면은 이제 이게 최종적인 그 프레임 버퍼에 세팅이 되는 컬러 값이 될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은 뭐냐? 우리가 만든 이 쉐이더를 실제로 쓰게끔 코드를 고치는 일.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태까지는 지금 쉐이더 안에 들어있는 simple.vs, simple.fs라는 두 개의 쉐이더 코드를 로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얘네 두 개가 아니라 powervertex color.vs powervertex color.fs 요거를 로딩을 하면 그러면 이 쉐이더를 컴파일 해가지고 링크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로케이션 얻어내는 요 코드는 동작을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워 놓을게요. 그리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요 코드도 일단 지우고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거도 지우고 네,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그린, 이쪽은 블루, 이쪽은 노란색. 우리가 코드에서 세팅했었던 컬러 4개가 있죠. 여기 빨간색, 그린, 노란색, 그리고 옐로우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던 컬러가 그대로 각각의 버텍스에 들어가 가지고 각각의 버텍스의 이 코드에서 버텍스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전달이 되고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픽셀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컬러 값을 최종적인 프레임 버퍼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네,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로딩하는 쉐이더 코드를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빌드한 결과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GLSL이라는 거는 C랑 비슷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쉐이더를 위한 랭귀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수치값 타입 외에 벡터 행렬 타입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유용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in, out이라는 이 퀄리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각 쉐이더가 어떤 인풋을 받고 어떤 아웃풋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걸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main이라는 함수가 무조건 붙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처리를 한다. 그게 쉐이더 엔트리 포인트다. 그렇고요.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의 경우에는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앞에다가 붙여 가지고 이 인 베리어블은 어떤 어트리뷰트가 연결이 될 거야 하는 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의 경우에는 GL 언더바 포지션을 무조건 세팅을 해야 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일 경우에는 픽셀의 최종 색상을 꼭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의 아웃 변수들은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픽셀 단위로 보관이 돼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인 변수들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버텍스 단위로 결과를 뱉는데 그게 중간에 하드웨어 가속에 의해서 이제 픽셀 단위로 변환돼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면은 쉐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모든 그 같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여러 개의 그 쉐이더가 한꺼번에 돌아갈 건데 걔네들이 모두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글로벌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얘를 세팅을 하려면 get
쉐이더 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말하는 정수값을 얻어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GL 유니폼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가 사용했었던 함수는 4f만 있었죠. 그 4f 함수 등등을 이용해서 유니폼 값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정점별로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사각형의 각 꼭지점마다 다른 컬러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 이런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GLSL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텍스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